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는 전국의 모든 주거용 비주거용 물건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관련한 내용 중점적으로 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년입니다. 약 1년 전에 2020년 2월 20일 날 제가 올려드린 경매 초보 탈출 84강입니다. 84강 아래 달린 댓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메이님인데요. 제가 해당 영상의 임차인 같은 입장인데요. 대학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제 뒤로 세무서 압류, 기타 가압류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빨리 전세금 받고 나가고 싶어서 제가 경매 신청을 할 건데요. 경매 신청을 하면 자동 배당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은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그 경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돼서 임차 보증금을 소유주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돌려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전세권 등기를 했다.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는 물권입니다. 물권이니까 바로 경매가 신청 가능하죠. 경매 신청이 가능하죠. 그걸 이제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전세권 설정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도 필요하고 또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임차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전세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입하고 그리고는 전입한 날 우리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임차 보증금은 채권입니다.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 그죠?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집행문 부여받아서 그렇게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경매 신청을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런데 나 임차인이잖아요. 배당 받을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러면 배당 요구도 해야 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이분 질문. 자동 배당 요구가 되는 건가? 근데 자동 배당 요구가 되는 게 아니라 경매 임차인이 뭐죠? 경매 신청을 한 케이스가 이 자체가 어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 그러니까 그 소를 제기한다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돈을 돌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배당 요구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보면은 우리 경매 사건 보다 보면은 본인이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고 배당 요구도 하고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죠? 배당 요구 하는 데 있어서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쓰면 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가서 다들 하는 거예요. 또 한다고 해서 경매계에서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러진 않아요. 그냥 하면 또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입찰자 입장에서 세금 압류는 관계없으니 처음 알았어요. 이 질문이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댓글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분류를 내가 선순위 이제 임차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입찰자 입장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입찰을 하려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자, 둘 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자, 요 첫 번째 사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고 나머지 조건 똑같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뭡니까?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도 다 했다고 쳐요. 자,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보다 물론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할 수 있죠. 그 뒤에 그죠? 소액의 근저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채권자가 선순위 임차인보다 후순위 그러니까 권리가 뒤인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입찰한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에 낙찰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매 비용 공제하고, 그리고 또 뭐죠? 뭐, 예를 들어 임금 채권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는 뭐 당해세라든가, 그리고는,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이라든가, 예,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배당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쭉쭉쭉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도 그죠? 선순위 임차인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받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뒤에 있는 후순위 그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으면은 이 경매는 무익녀해서 기각 처리됩니다. 그 말은 경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처리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해도 입찰한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으면 경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요 사람이 배당을 받는다는 자체는 선순위 임차인이 다 받고 이 사람 다 받고 넘어오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미배당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입찰을 하게 되면은 뭐 잘해서 뭐 배당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라도 배당되고 무사히 끝나면은 나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고 만에 하나 낙찰가가 모자랐다 이러면은 경매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입찰 보증금을 기각이 되면은 불허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되돌려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그죠? 내가 뭐죠? 몸품 저기 뭐 시간 쓴 거 스트레스 받은 거 이거 말고 금전적으로 손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위험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입찰자 입장에서 제일 위험한 사건이 뭐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케이스.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죠? 그리고는 경매 신청을 한 케이스.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선순위 임차인은 자기 받을 걸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시세가 2억이라고 따집시다. 근데 이 사람이 전세를 지금 1억 7천을 들어있다고 쳐요. 1억 7천. 그러면은 자, 그런데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를 들면 지금 2억에서 말입니다. 시세가 좀 올랐다고 쳐요. 2억 5천 정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2억 5천 정도?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보증금 1억 7천이니까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받지 않겠나? 선순위 임차인은 뭐라고요? 1억 7천 다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죠. 자기가 못 받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세상 일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경매 비용 낙찰되면은 2억 5천 낙찰, 2억 5천 정도 시세여서 2억 한 2천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쳐요. 그럼 2억 2천을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저기 되잖아요. 경매 비용 나가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먼저 배당될 거 나가고 그리고 나서 임차인 1억 7천을 받아야 되는 1억 7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세금이라든지 기타 먼저 나가는 게 금액이 너무 많았다. 자, 뭐 2억짜리, 2, 3억짜리 집에 뭘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 집 자체에 나오는 당해세는 당연히 먼저 배당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소유주가 굉장히 밀린 세금이 굉장히 많다. 그 금액의 법정 기일이 굉장히 빠르다. 이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금액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염없이 이제 유찰이 되는 거죠. 사고 날까봐. 게다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또 올랐다면 또 모르겠는데 또 내린 경우들도 있어요, 시세가.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염없이 또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 같으면은 이분 민매인 입장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전세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서 경매 신청을 내가 할 거다. 자, 경매 신청을 내가 할 거다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시세가 얼만데 낙찰 예상가가 얼만데 그 돈을 가지고 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경매 뭐 진행 비용 기타 뭐 나가고 과연 이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나? 그죠? 그러면은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입찰자가 일반 입찰한 입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유찰이 되면은 요즘은 어떻게들 하냐면은 이제 채권자들이 그런 신청을 해요. 내가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내가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임차인이 내가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경매 신청 내가 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받을 돈이 1억 7천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앞에 이렇게 나가고 나서 내가 한 1억 6천 정도 받고 한 1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거를 매수인한테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대항력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우선 변제권, 그죠? 예,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는 받잖아요. 하지만은 뭐죠? 나머지 대항력을 포기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니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들이 요즘 종종 있습니다. 개인들은 아직까지 하는 케이스를 별로 보지 못했는데 요즘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제 전세 대출을 받고 또 전세 보증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뭐 서울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그죠? 가입을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보험으로부터 나는 받아나가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 채권을 가지고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줬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나으니까 주로 지금 요즘은 보면은 보증보험 쪽에서는 대항력 포기하겠다라는 서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그런 사건들 보실 때 매각물건 명세서를 유심히 보시면은 포기한다라는 그런 게 나와요. 자, 그 관련되는 것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찰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질문 한 분 보겠습니다. 자, 저는 빨리 전세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서 경매 신청을 할 거다. 네, 경매 신청을 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 되겠죠. 가고 싶으니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뭐 당분간 여기 살아도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청약 해가지고 당첨된 아파트가 있는데 3년 후에야 난 입주한다. 그럼 그때까지 살면 되죠. 그때가 돼서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야 된다. 그럼 경매 신청해야죠. 자, 경매 신청하면 자동 배당 요구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동 배당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배당 요구하고 한 거하고 똑같게 그렇게 돼버리면 일반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유찰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빨리 하고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라는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는 그거를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야지 일반인들이 그 서류를 보고 안전하다 입찰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2억 5천짜리인데 내 2억 2천에 낙찰받고 2억 2천 낙찰받고 쭈르륵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임차 보증금 다 못 받더라도 나한테 요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심되잖아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배당 요구를 안 경매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배당 거기 요구를 하는 거니까 배당 요구 안 하면 어떡하고 그건 할 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임차인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임차인이에요. 그죠? 임차인인데 임차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임대차 기간 끝났습니다. 내가 이사를 몇 년 후에 가도 돼. 아직은 살아도 된다. 내가 몇 년 후에 어디 입주하는 데가 있다. 그냥 기다리세요. 그죠? 네.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는 한 1년 전쯤에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매 신청하고 경매 신청하지 않습니까? 경매 신청하면은 바로 들어가요. 물론 그 전에 저기는 해야 되겠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그죠? 소는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소해서 판결을 받아 놓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사 가야 하는 한 1년 전쯤에 집행문 부여받아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강제경매 신청을 해요. 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은 한 3개월 후, 3, 4개월 후까지가 저기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 되고, 그리고 약 한 3, 4개월 후에 보통 1차 공고가 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두 번이나 두세 번이나 시세에 따라서 감정가의 시세의 차이에 따라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쯤까지 매각 기일이 잔금 기일이 잡히고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배당이 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 1년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그 약간 스케줄 보셔가지고 물론 중간에 서류 송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다른 데 이제 이사를 입주해야 하는 그 시기 약 1년 전쯤 그래서 여유있게 하면 1년 몇 개월 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좀 살고 있다가
그게 아니고 문의 주신 분처럼 나는 지금 빨리 가급적인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경매 신청을 하세요. 뭐 다른 채권자가 해줄 그게 없다면은 경매 신청하시고요. 그리고는 여러분 뭐라고요? 경매 신청을 내가 해버리면은 나는 자동 배당 요구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임차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입찰을 안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해달라.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억울하다. 나는 1억 7천인데 내가 지금 1억 5천밖에 그럼 못 받게 된다. 나머지 2천은 어떻게 해야 하면 나머지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 소유주 있지 않습니까? 소유주 대상으로 해서 뭐 민사로 해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지 모든 걸 내가 몇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해야지 경매가 진행이 되고 차례차례 그런 식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댓글로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닉네임 공개해도 되나요? 하니까 해도 된다고 해서 닉네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빵붕어님, 붕어빵님이다. 그래서 붕어빵님도 저도 같은 입장이라 너무 궁금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했는데 제가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정도 설명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올려놓느냐 보니까 뭐 다른 데서는 권리분석 5분이면 땡 하던데 쌤은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복잡하게 해서 머리가 더 아프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것은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케이스별로 해서 선순위 임차인 관련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영상 하나가 10분 내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